이번 영상의 주제는 수험생 여러분이 단권화를 할 때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우선 단권화가 필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시험이라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권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장점이 마무리 공부에서 스퍼트를 올리기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론이 너무 적거나 쉬우면 굳이 단권화를 안 해도 되겠죠. 저는 난도가 수능 이상이면 단권화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그럼 단권화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럴 수 있죠. 그건 바로 너무 합치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단권화를 해서 어떤 능력을 얻고 싶은지 생각이 없이 그냥 합치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거죠. 보통 공부 경험이 적은 분들은 단권화를 그냥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문제집에 이론서를 합치자, 아니면 이론서의 문제집을 합치자, 이런 식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이론서의 문제를 오려 붙이거나 문제에 이론을 붙여버리세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만 많이 들고 공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권화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 단권화된 책을 보면서 회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의 정리를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기 좋게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문제집에 이론서를 단권화해도 좋고 이론서에 문제집을 단권화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요약해서 합치세요. 요약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두면 응용력을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죠. 그러면 공식 옆에 자주 나오는 함정을 키워드로 정리해두면 공식을 볼 때마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론에 대해 이해도도 높아지고 응용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론 옆에 내가 틀린 문제를 그대로 오려서 붙여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론을 보면서 그 문제를 다시 다 읽어봐야 하고 머릿속에 정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요약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죠. 저라면 줄일 수 있을 만큼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적어두고 페이지 번호를 추가로 적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서의 문제집을 단권화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씩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골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해답지를 보면서 해당 문제의 함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SNS에 올리는 해시태그 정도 길이의 키워드로 줄여서 이론 옆에 적어둡니다. 추가로 해당 문제의 페이지 번호를 적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서를 쭉 공부하면서 관련 함정을 모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만 보고 그 문제의 함정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페이지 번호를 보고 찾아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권화의 핵심은 책에 예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기 좋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